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0호기원래 정규 5시인데 5시에는 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조대원 후보가 미디어치에 방문해서 저와 방송하기로 해서 10호를 지금 1시간 앞당겨서 진행을 합니다. 최서원 원장이 지금 저희한테 2통의 친필 편지를 보내서 뭐 그거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할 건데,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이 댓글에 유튜브 미디어치 TV 댓글에 변희재는 자기 주장은 다 일관적인데 남에 대한 평가가 180도로 막 왔다 갔다 한다. 한마디로 뭐 조원진, 뭐 강용석, 조갑재, 뭐 윤창중, 어떤 때는 뭐 같이 동지라 그러더니 뭐 지금은 뭐 완전 변절자라 그러고 막 평가가 너무 많이 바뀐다. 그런 댓글을 제가 다 눈여겨봤는데, 아니 제가 그거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예를 들면은 가세현 무리들만 하더라도 제가 뭐 한두 해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일 오래된 게 김용호고, 김세희만 해도 한 10년이고 가영석도 한 10년째 알고 지냈고 같이 일도 했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일도 했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일정 정도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수감 생활을 또 가영석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도 최소한 이 친구들이 이 탄핵 무효의 노선은 지켜주고 태블릿 조작의 정도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거를 지지할 거다.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이 전제를 하고 갔어요. 나중에 뭐 김영호에게 줄 서고 막 정치적으로 막 가는 부분들은 가영석이 자체가 정치꾼이니까 어쩔 수 없어도 탄핵 무효하고 태블릿 조작 문제건에 대해서는 이 방향은 저는 같이 간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당연히 그거는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 저는 그 정도의 서로의 그 믿음이라 그러나요? 뭐 그건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원래 그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근데 이 작자들이 김한수라는 태블릿 조작 주범과 내통해서 이 자들은 변절을 한 게 아니라 저를 속인 거예요. 김한수하고 내통하고 있으면서 저는 김한수를 조작 주범으로 잡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딱 숨기고 저한테 그 얘기를 숨기고 마치 태블릿 제가 조작 잡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서 저를 염탐하고 저를 뒤통수 치고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건 뭐 도저히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아무리 지금 탄핵 이후로 막 배신과 변절이 범람해도 강용석, 김세희, 김영호가 김한수하고 한패였는 줄을 제가 그걸 어떻게 제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윤창중 씨가 저하고 둘이 저녁 먹을 때 윤석열 만세 부는 놈들 정말 와 말도 안 된다 막 비분간계를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어떻게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윤석열을 막 비호하냐. 그래놓고 다음날 윤석열 만세 불러대는데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까? 그 수많은 배신과 변절을 해대는 여의도에서 제가 20년간 활동을 했는데 배신과 변절도 유권자 정도에게 드러난 배신과 변절이 눈에 잡히는 거지, 사실은 여의도에서도 형님 아우하면서 최대한 인간적인 이 신의를 지켜야지만 여의도 활동이 가능하지, 지금 이 우리 미디어치 배신자들처럼 막 뒤통수 치고 다니면은 여의도에서 못 버텨요. 여의도가 이제 권력을 다루는 곳인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변신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어떻게 여의도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 일정 정도의 인간적 신의를 지켜간단 말입니다. 와, 근데 이 보수 진영은 탄핵 이후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지금 제도권에서도 그런 얘기, 이제 조대현 씨 나오면 그 얘기 할 건데, 조대현 씨는 장외가 아니라 제도권에서 일단 정당 활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박근혜 측근이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 만세에 모를 수 있냐.
제도권 논리로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장애로 나오면은 박근혜 사랑해요 막 울면서 태극기 든 자들이 윤석열 감사해요 전혀 못 보던 내가 20년 동안 여의도 취재했지만은 20년간 전혀 못 보던 정말 너무나 상습적이고 일상적인 배신과 변절과 뒤통수를 보니까 뭘 예측을 해야지 제가 이거 육문대에서 뭐 말을 조심하고 하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하여튼 정말 이런 사태는 제가 볼 때는 건국 이래로 아마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사기친 자들이 권력의 중심에 되니까 요 바깥에 있는 이 태극기 파리들까지도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출세하려면 뒤통수 치고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가가지고 이제 마구잡이야 마구잡이. 마구잡이로 갑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제가 이 얘기 나와서 이것만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참 이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보수에서 이 조금 정신 차려서 보수에서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 이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10분의 1 정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고영주 변호사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최재형 대통령 만세를 외치고 다녀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줬죠. 최재형 씨가 판사 때 했던 판결문 가지고 한번 따져봤냐? 저는 그 판결문 분석이 내가 다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이 최재형을 임명한 문재인은 주요 판결문을 다 읽어보고 최소한 김정은에게 내놓을 수 있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당신들 얘기잖아요. 문재인은 김정은 졸개라는 거는. 그럼 문재인이가 최재형을 임명할 때 판사는 판결밖에 더 있어요. 검증할 게. 특히 간첩 판결문을 안 읽어봤겠습니까? 내 질문에 답변해보세요. 고영주 변호사는 누구든지. 문재인이 최재형 임명할 때 간첩 관련 판결문을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읽었겠죠? 읽었을 때 김정은에게 아, 이 친구 우리 편입니다고 얘기할 만하니까 감사원장에 임명이 됐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보라고 한번. 간첩 잡는 최재형을 문재인이가 어떻게 임명합니까? 그리고 최재형이 풀어준 그 사람 지금 탈북자 최근에 북한 애들이 간첩 어떻게 보냅니까? 잠수정 태워서 보내요? 다 탈북자에 껴서 보내요. 북한 간첩들. 이런 식으로 최재형처럼 간첩을 풀어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탈북자에 껴서 들어오는 간첩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속수무책인데 그걸 당신들이 최재형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냐는 거야. 자, 당신 대통령 되면은 탈북자에 숨어서 들어오는 간첩들을 당신 어떻게 막을 거냐. 당신 판결문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간첩 못 잡겠네. 친문 좌익 대통령이면은 그거 물어볼 것도 없죠. 근데 보수 대통령이라며 그렇게 물어보고 실제로 검증도 하지 않고 최재형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배신이 아니고 뭡니까? 변절이 아니면은 반공과 보수에 대한 변절과 배신이지. 더군다나 지금 이걸 제가 올려줬잖아요. 정의화 최재형 배우의 정의화가 있다고 유튜브 쓰레기들도 아니고 어쨌든 채널A 정도가 이걸 보도했으면은 이거는 현직 감사원장을 특정 계파, 친이계 내각제 세력의 계파 수장이 배후에서 차기 대통령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감사원장은 검찰총장과 똑같이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현직 감사원장이 지금 차기 대통령 나간다고 특정 내각제 세력 계파 손잡고 있다 이 보도가 나가면 감사원은 뭐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오보다 채널A는 즉각 정정하고 사과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감사원인데 오늘까지 아무 얘기 없어요. 감사원에서 아무 얘기 없어요. 그리고 이러면은 감사원장을 임명한 청와대가 발칵 뒤집혀야 돼요. 우리가 임명한 감사원장이 정의와 손을 잡고 정권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감사가 똑바로 되겠습니까? 최재형 머릿속에서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으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문재인 입장에서 야, 이 최재형 이 자식 봐라. 이거 대통령 하려고 국민에게 인기 끌어보려고 우리 쪽을 세게 감사 들어오겠네?
발칵 비상이 걸려야 됩니다. 이 기사가 나갔으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청와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감사원 아무 소리 안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재형, 문재인, 정의와 조중동 다 밀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러지 않으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보수파리들 다시 내가 질문하는데 지금 최재형 제일 만세 부르는 자가 윤창중이잖아요. 감사원장이 차기 대권 도전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정의와 손잡고 이거 청와대가 뒤집혀야 돼 안 뒤집혀야 돼? 당신 말대로 최재형이 문재인을 심판하려고 차기 주자로 나간다면은 이 기사 보고 청와대가 뒤집혀야 돼 안 뒤집혀야 돼? 정치기자 30년 했다면서 맨날 자랑하잖아요. 발칵 뒤집혀서 그냥 최재형 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아무 말도 없다는 얘기는 지금 똑같잖아요. 문재인과 윤석열의 관계와 문재인과 최재형 관계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과 거의 비슷한 자리인데 윤석열이가 문재인 친다 대권 나간다 문재인이 발칵 뒤집힌 적 있어요? 윤석열은 내 사람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잘하고 있다. 맨날 그러고 다녔잖아요. 문재인이가. 지금 최재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재형도. 문재인이 최재형한테도 감사원장 잘하고 있다 얘기했어요. 내 말에 대해서 정확한 반론과 설명을 할 자신이 없으면 최재형 대통령 만세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을 직접 최재형과 통화해서 내 문재인 끝장내겠다는 말 듣지 못하면은 함부로 보수 대통령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념에 대한 완벽한 배신과 변절입니다. 이거 고용주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제 평가가 180도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고용주 변호사에서 나쁘게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제가 보수 언론들 정규제 조갑제 많이 비판했지만은 고용주 변호사인데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최재형 만세족의 앞잡이를 서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놔줘야 됩니까?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공개 질의서를 쏠게요. 내가 고용주 변호사한테 한 20가지를 답변해보란 말이에요. 그거 못하면 포기해야지. 같은 보수 이념의 동지들도 설득을 못하는데 최재형 만세 부른다? 그거 사기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 남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180도로 바뀌어요. 사람 자체가 지금. 탄핵 이후로 다 돌았어요. 다 정신 나갔어 지금. 권력 중독 현상 걸렸고 돈과 권력이면은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지금 그런 놈들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수가. 저라도 똑바로 지금 해가지고 짚어줘야지. 제가 안 짚은 거 누가 짚어줍니까?